전진. 똑바로 앉아라. 자, 그때 지난 시간에 10번까지 하고 11, 12, 13, 14를 이제 여러분들의 선택에 맡겼죠. 그죠? 풀었어요. 풀어보셨습니까? 훌륭합니다. 그렇지만 한 번 더 보고 이제 과연 여러분들의 풀이랑 내 풀이랑 뭐가 다른지, 아니면 똑같다면 잘 푸신 거고요. 그죠? 봅시다. 11번부터 한번 해볼게요. 3차 방정식. 3차 방정식 x세제곱 플러스 ax제곱 플러스 bx 플러스 4는 0에 한 실근을 알파, 허근을 베타래. 실근 알파, 허근이 베타. 자, 그럼 나머지 한 근은 뭘로 표시해주면 좋아? 당연히 베타, 바라고 표시를 해주면 좋을 것 같아. 아니? 얘는 세 근이 알파, 베타, 베타, 바인 걸 우리가 쉽게 유추할 수 있겠죠. 그죠? 자, 이 상태에서 알파 제곱 플러스 2베타 제곱이 얼마다? 0이고 x 세제곱의 개수가 2인 3차식 fx에 대하여 f 알파는 f 베타는 f 베타 바는 얼마? 2라고 합니다. 맞습니까? 자, 그러면 일단 첫 번째 이상함을 느껴야 될 거. 여기요. 그죠? 여기서 뭐가 이상한 게 느껴져? 뭐가 이상한 게 느껴져? 이런 이상함을 느낄 수 있으면 좋아요. 베타는 무슨 수? 허수를 제곱해서 얘는 실수일 거 아니야. 더했더니 뭐가 됐어? 0은 무슨 수? 결국 실수죠. 그죠? 그럼 얘가 만약에 베타 제곱이 허수였다면 이런 결과가 나올 수 있어? 없어? 없죠? 그렇지. 얘는 순허수 아니면 실수여야 되는데 베타는 허근이라고 그랬으니까 순허수여야겠지. 그지? 베타가 우리가 베타를 그러니까 순허수니까 뭐라고 표시할 수 있어? bi라고 표시할 수 있겠죠. 무슨 말인지 이해되셨어요? 이걸 적고 들어가면 이제 이 문제는 생각보다 풀만해집니다. 자, 그러면 보셔요. 여기다가 이제 bi를 대입을 하는 겁니다. 그러면 알파 제곱 마이너스 2b 제곱이 0이죠? 그죠? 알파가 뭐가 돼?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2 b가 되겠네. 나도 되시죠? 네. 자, 이제 이런 결론을 얻은 상태로 되돌아가서 요 식을 이제 해결을 해보는 겁니다. 혹은 여기서 바로 이제 좀 써먹을 수 있는 게 있다면 써먹어 주는 게 좋겠죠. 그죠? 뭘 알려줬어? 여기서? 그렇지. 세근의 곱이 얼마라는 사실을 알려줬어? 4라는 사실을 알려줬죠. 그죠? 그래서 알파가 이렇게 생겼으므로, 그죠? 요거를 여기다가 대입해서 곱해보는 겁니다. 자, 플러스인 경우부터 해볼게요. 루트 2b 곱하기 bi 곱하기 마이너스 bi 하시면 되겠죠? 이게 얼마입니까? 해보면 루트 2b 세제곱이네요. 이게 얼마래? 마사래. 자, b가 얼마가 돼? b가 얼마여야 이런 결과가 나오겠어? b는 마이너스 루트 2일 겁니다. 요건 뭐 구체적으로 맞출 수 있는 방법은 뭐 여러분에게는 아직은 없어요. 그냥 반찍이에요. 어쩔 수 없어요. 이 정도는 충분히 유추할 수 있지. 루트 2 아니면 마이너스 루트 2여야 될 것 같잖아. b에다가 집어넣어야 될 게. 그지? 얘가 4가 나왔으니까. 자, 그래서 b가 마이너스 루트 2가 나옵니다. 자, 선생님 근데 이게 마이너스 루트 2b일 수도 있지 않나요? 맞아요? 틀려요? 맞아요. 그래서 그것까지 해보셔야 됩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되셨죠? 마이너스 루트 2b 곱하기, 근데 뒤에 똑같으니까 bi 곱하기 마이너스 bi. 자, 똑같이 이번엔 마이너스 루트 2b 세제곱이 마이너스 4가 나오고, 그럼 b는 뭐가 돼? 이번엔 그냥 루트 2가 되겠죠. 나도 되시죠? 자, 그러면 알파는 이 경우에 얼마야? 알파는 마이너스 2. 여기선 알파가 마이너스 2. 아, 어차피 마이너스 2로 똑같구나. 사실 알 수 있어.
그래서 알파는 마이너스 2입니다. 납득되셔요? 자, 베타는 그러면 이 경우엔 베타가 마이너스 루트 2i고 베타 반은 루트 2i겠지. 그냥 옆에다가 루트 2i만 적을게. 괜찮지? 만약에 얘라면 알파가 마이너스 2인 건 똑같은데 얘네가 순서는 어떻게 돼? 뒤바뀐 거지. 그럼 어차피 똑같을 거 아니야. 결과론적으로. 무슨 말인지 이해되셨어요? 네. 자, 그럼 끝났습니다. 끝났습니다. fx만 찾으면 끝이에요. 맞죠? a, b는 이제 찾을 수 있어 없어? 있죠. 세근이 뭔지 구체적으로 다 알아냈는데, 그지? 이제 a, b는 그냥 근거 계설 관계 이용해서 찾아버리면 되는 거야. 맞지? a, b는 직접 한번 찾아보셔요. 아시겠죠? 자, 그 다음에 fx만 찾으면 되는데, 이렇게 친절하게 다 줬으면 이거 뭘로 바꾸라 그랬지? 방정식 형태로 바꿔버리라 그랬지. 그지? 그래서 마지막으로 fx 마이너스 2는 0이라는 방정식의 형태로 바꾼 다음에 얘 세근이 뭐다? 알파, 베타, 감마이므로 fx 마이너스 2는 최고차항 2라고 했으니까 2 곱하기 x 세제곱 플러스 ax 제곱 플러스 bx 플러스 4의 형태로 생겨야 하겠다라는 사실을 알겠습니다. 납득되시죠? 무슨 말인지? 네. 자, 그러나 우리가 찾고 싶은 건 fx이므로 이거 이항시켜 버리시면 끝입니다. 이게 fx예요. 여기다 얼마 대입하면 돼? 1 대입하면 돼. 어차피 a, b를 우리가 내가 지금 계산만 안 했지 근거 계설 관계를 이용해서 알아낼 수 있으므로, 그죠? a, b를 알아냈다는 전제에 fx도 다 알아낸 거야? 못 알아낸 거야? 알아낸 거죠. 여기다 1 대입하시면 돼. 무슨 말인지 이해되셨어요? 네. 이런 문제였어요. 깔끔하죠? 근데 이 베타는 bi라고 적었는데 야. 그 b랑 위에 있는 3차식 b랑 같은 거예요? 아, 다른 거지 당연히. 여기 그럼 점 하나 찍어 놓을게. 되니? 그러면 당연히 다른 거예요. 그러네. 이하라고 썼으면 안 되는데. 쏘리. 너무 익숙해가지고. 진짜 조만간 분필이 네 얼굴을 날라올 것 같지 않아? 자, 12번. 조만간 오랑우탄처럼 만들어버릴 수도 있어. 네? 제가 맨날 나한테 보내는 이모티콘. 자, 3차원 경리. x제곱 플러스 ax제곱 마이너스 bx 플러스 5는 0에 한 근이 1이고 두 근의 제곱의 합이 46일 때라고 했습니다. 맞죠? 자, 그러면 그냥 바로 인수분 아니다. 쓰자. x세제곱 플러스 ax제곱 마이너스 bx 플러스 5는 0이라고 합니다. 그죠? 요런 거 근이 주어질 때 해결하는 방법이 크게 두 가지가 있어요. 그죠? 첫 번째는 뭐 하는 거야? 대입. 그렇지, 대입하는 거야. 그냥 x에다 무지성으로 1을 대입하시면 돼요. 오케이? 자, 1을 대입하시면 어떻게 돼요? 1 플러스 a 마이너스 b 플러스 5는 0이 되겠죠. 그죠? 이 다음에 어떻게 할 수 있어? 얘들아, 이 다음에 어떻게 해야 되는지 알아? 이 다음에 그러니까 방법이 두 가지야. 첫 번째는 그냥 속편하게 선생님 까릴 거 이거 x-1을 인수로 가지니까 이렇게 쓰죠. 그냥 이렇게 푸셔도 되고요. 오케이? 두 번째는요. 선생님 저는 이렇게 쓰기가 조금 빡셉니다. 뭐 빡세다기보다는 조금 이렇게 시작하자마자 이렇게 쓰는 게 조금 그렇습니다. 정리부터 해놓고 시작하면 안 됩니까? 하시면은 요 식에서 이제 b 대신에 적당히 a를 집어넣는다든지 a 대신에 b를 집어넣는다든지 할 수 있어 없어? 있죠? 집어넣고 인수분해 하시면 돼요. 어차피 결론은 어떻게 나와? 똑같이 나와요. 둘 다 결론이 똑같아. 참고로 인수분해 하면 이렇게 똑같이 나와. 알겠지? 그러면 이걸 정리하고 인수분해 하는 게 낫겠어? 아니면 그냥 빨리 인수분해 해버리는 게 낫겠어? 빨리 인수분해부터 하는 게 낫지 않을까? 그지? 자, 그러면 요거를요, 인수분해를 어떻게 하겠다는 거냐면 조립제법 안 쓰고 그냥 하시면 돼요. 뒤에 마이너스 5 오겠죠? 그죠? 여기 뭐가 와야 돼? 1 플러스 A. 그렇지. 이렇게 돼요. 실제로 해보면.
그러니까 조립조법을 써도 이렇게 나오고 B 대신에 A를 대입해도 이렇게 나와. 그럴 거면 그냥 이거부터 빨리 써놓고 시작하는 게 낫지 않을까요? 시간적으로. 자, 그래서 이렇게 됩니다. 자, 나머지 두 근의 제곱의 합이 얼마다? 46이다. 자, 그럼 여기서 나오는 근을 알파랑 베타라고 쳐보자. 알파 플러스 베타는 뭐가 돼? 마이너스 A 마이너스 1이겠죠. 알파 베타는 뭐가 됩니까? 마5죠. 자, 이거 가지고 알파 제곱 플러스 베타 제곱 유도할 수 있어요? 없어요? 있죠. 그게 얼마다? 46이다 라고 하시면 이제 A 값이 나와요? 안 나와요? 나오겠죠. A 값 나왔으니까 그거 여기다 집어넣으면 B 값도 나와요? 안 나와요? 나옵니다. 끝입니다. 뭔 말인지 이해되셨어요? 응. 계산은 여러분이 한번 해보셔요. 별거 아닌 계산이니까 이 뒤부터는. 자, 넘어갈게요. 자, 13번. 13번. 직각 삼각형의 세 변의 길이를 물어봤어요. 맞죠? 세 변의 길이래. 자, 그럼 무슨 정리가 떠올라? 머릿속에 파바박 하고? 그렇지. 피타고라스를 써먹어야겠다는 생각이 들죠. 그래서 피타고라스를 써야 됩니다. 자, 그런데 그 전에 모든 것을 선결해서 3차 방정식이 나왔네. 뭐가 되는지부터 빨리 확인을 해봐야 돼. 인수분해가 되는지부터 빨리 확인을 해봐야겠지. 자, 인수분해 됩니까? 네. 뭘로 됩니까? 2번. 네. x세제곱 마이너스 6x제곱 플러스 k 플러스 7 x 마이너스 2k 플러스 2는 x 마이너스 2로 인수분해가 되고요. 이 d는 x제곱 마이너스 4x 플러스 k 마이너스 1로 이렇게 인수분해가 되겠네요. 맞죠? 자, 요거를 이제 가정을 해야 돼요. 우리가 어느 정도. 뭘 가정해야 돼? 자, 세 근이 알파, 베타, 감마라고 쳐보자. 제일 긴 게 감마라고 칠게요. 괜찮습니까? 네. 그러면 얘는 뭐 여기는 같아도 돼. 참고 상관없죠. 네. 그냥 대충 의미를 정해놓은 거야. 근데 하나 제일 긴 건 무조건 있을 거 아니야. 직각삼각형이니까, 그지? 그래서 이렇게 적은 건데 뭐 이거는 그냥 대충 적으셔도 크게 무관해요. 이 문제 풀 때는. 자, 근데 아무튼 제일 긴 빗변이 하나가 있을 건데 그 빗변이 얼마일 수 있어? 그걸 감마라고 대충 정해놓은 거야 우리가. 근데 그 빗변의 길이가 얼마일 수 있어? 2일 수 있겠죠. 또는 그 빗변의 길이가 뭐가 아닐 수 있어? 2가 아닐 수도 있겠죠. 무슨 말인지 이해되셨죠? 그럼 그 두 가지 케이스에 대해서 다 생각을 해봐야 돼, 안 해봐야 돼? 해봐야 된다는 거야. 자, 그럼 케이스 1번. 감마가 2인 경우. 자, 감마가 2야. 그러면 알파 제곱 플러스 베타 제곱이 얼마라는 얘기야? 4라는 얘기입니다. 맞죠? 근데 이 알파랑 베타가 어디서 나오는 근이야? 여기서 나오는 근이지? 그지? 자, 그렇게 해서 이제 알파 플러스 베타가 4고요. 알파 베타는 k-1이겠죠. 그죠? 자, 요거 이용해서 얘 계산해보면 얘는 얼마입니까? 16 마이너스 2k 플러스 2가 될 것이고, 맞지? 이거 정리해서 적으면 얼마니? 14 마이너스 2k는 0이니까 k가 얼마입니까? 7이네요. 납득되시죠? K가 7입니다. 자, K가 7인데요. K가 7이면 얘네가 직각삼각형 요 피타고라스 정리를 만족은 시킵니다. 맞죠? 다만 최소한 뭐 정도는 확인을 해봐야 될까? 그러니까 먼저 하고 들어가셔도 상관없어요. 참고로 이 작업은. 얘가 그렇지 실근을 갖는지 안 갖는지는 확인을 해야지. 7을 집어 넣었는데 막상 집어 넣었더니 얘가 허수가 돼버렸어. 무슨 소용이야? 그지? 두 번째. 그러니까 다른 학교에서는 이 정도까지는 안 나올 것 같은데 이런 걸로도 낚시가 들어올 수 있긴 해. 자, 실근을 가져. 거기까지는 오케이야. 그 다음에 알파랑 베타가 둘 다 무슨 수여야 돼? 아니, 잘 생각해봐. 2보다 작은 양수여야 해.
왜? 길이잖아. 그렇지. 삼각형의 길이잖아. 무슨 말인지 이해됐어? 나도 됐어? 무슨 말인지? 길이니까 알파 베타가 음수가 나오면 안 될 거 아니야. 그지? 그다음 두 번째 길이니 그 다음에 저 뭐야? 감마가 제일 크다고 우리가 가정을 했잖아. 그지? 그럼 2보다 만약에 커버리면 돼요? 안 돼요? 안 되죠. 가정에 위배되는 거죠. 그죠? 물론 지금 이 경우에는 불가능하긴 한데 그거는 뭔 말인지 납득은 됐지? 네. 그런 것까지도 낚시가 들어올 수 있어요. 물론 이 문제에선 거기까지는 하지 않았습니다. 물어보지 않았습니다. 그죠? K가 7이면 그냥 애초에 얘가 무슨 근을 가져? 허근을 가져요. 그래서 얘는 안 됩니다. 그죠? 케이스 2번 뭘 따지셔야 돼요? 감마가 2가 아닙니다. 그럼 뭐 적당히 알파가 2라고 해볼까? 아니면 그냥 베타가 2라고 해보자. 왜? 내가 베타를 적기 귀찮거든. 뭐 알파가 2든 베타가 2든 상관없잖아. 그지? 그러면 알파 제곱 플러스 4가 뭐가 되는 거야? 감마 제곱이 되는 거야. 맞지? 그리고 알파랑 감마가 이 뒤에서 나오는 애지. 그지? 그래서 알파 플러스 감마가 얼마예요? 4고요. 알파 감마는 K-1입니다. 맞습니까? 자, 그럼 여기서 뭘 이용하면 좋을까요? 뭘 이용하면 좋을까요? 그치. 이런 게 나오면 한쪽으로 몰아보시면 좋습니다. 근데 얘는 인수분해가 돼? 안 돼? 되죠? 너무 쉽게 인수분해가 되는 데죠. 감마 플러스 알파 곱하기 감마 마이너스 알파란 말이야. 맞지? 근데 감마 플러스 알파가 얼마지? 얘는 4 곱하기 감마 마이너스 알파로 이렇게 바꿔 쓸 수 있어요. 납득 되시죠? 그럼 감마 마이너스 알파는 뭐가 돼? 당연히 1이죠. 납득 되시죠? 그러면 요 둘을 가지고 이제 어떻게 하면 얘를 알아낼 수 있을까? 방법은 두 가지죠. 제곱해서 어떻게 하면 돼? 빼면 되고요. 첫 번째는. 근데 나는 마인드가 굳이 그렇게 해야 되냐? 이거. 그냥 두 개 나왔어. 뭐 하면 돼? 그럼 연립하면 돼. 연립하면 알파랑 감마. 뭔 말인지 이해되셨어요? 뭐 어떻게 하셔도 답은 나오니까 이 다음에 답은 여러분이 구해보셔요. 아시겠죠? 네.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4번. 14번은 기억은 이제 사람이라면 풀 수 있는 법이고, 그지? 기억은 따로 설명하지 않을게요. 니은 알파분의 1도 이 방정식의 근이다. 이거 맞아 틀려? 맞아요. 왜 맞는지 아시겠어요? 그리고 알파가 1이어 마이너스 1인가 1이어서 맞아. 그렇게 생각해도 돼. 근데 여기서 조금 더 괜찮은 설명은 내가 보기엔 대칭이라고. 무슨 말인지 이해됐어요? 그러니까 개수가 뒤집어도 똑같잖아. 그지? 그럼 생각을 해봐. 우리가 뭘 배웠냐면 알파분의 1, 베타분의 1, 감마분의 1을 근으로 갖는 3차 방정식은 개수를 어떻게 하면 된다 그랬지? 뒤집으면 된다 그랬지. 그러면 얘는 알파분의 1, 베타분의 1, 감마분의 1을 근으로 갖는 새로운 3차 방정식을 만들고 싶어. 그래도 어때? 원래 방정식이랑 똑같죠. 즉 알파분의 1은 알파, 베타, 감마 셋 중에 하나인 겁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됐어? 유사하게 베타분의 1도 알파, 베타, 감마 중에 하나인 거야. 감마분의 1도 알파, 베타, 감마 중에 하나겠지. 다만 그게 구체적으로 뭔지는 방정식을 풀어봐야 알 수 있겠죠. 무슨 말인지 이해되셨어요? 네. 아무튼 그런 결론을 얻을 수 있어요. 왜? 대칭꼴이라. 그래서 니은 무게가 조금 참신해요. 물론 아까 그 설명도 맞아. 알파, 베타, 감마가 이제 마이너스 1이어야 되니까, 그러니까 알파가 근이면 알파분의 1도 근이어야 되지 않을까요? 뭐 대충 이런 말이었잖아. 그지? 그것도 틀린 말은 아니에요. 가장 좋은 설명은 이거 같아. 왜냐면 나머지 하나가 뭔지를 모르잖아. 그지? 나머지 하나가 예를 들면 하나가 알파였고 하나가 루트 알파분의 1이었고 나머지 하나가 뭐 마이너스 루트 알파분의 1이어서 3개 곱해서 마이너스 1이 됐을 수도 있는 거잖아. 그지?
그래서 완벽한 설명은 조금 아닌 것 같아요. 얘는 대칭꼴이라 그렇습니다. 자, 다음에 뭘로 했지? 디귿. 자, 디귿은 내가 원래 방정식에다가 뭔 짓을 하면 된다고 그랬죠? 알파분의 2, 베타분의 2, 감마분의 2를 찾고 싶으면? 그렇지. 원래 방정식에 x분의 2 대입해서 정리하면 된다 그랬지. 그지? 그렇게 하면 정확하게 a 플러스 b가 24가 나와야 안 나와요? 나와요. 나오죠. 정말 기억 안 나? 아니 뭐가 나요? 네? 기억이 안 나요. 기억이 안 나요? 야, 이씨. 뭐가 나 했어? 금기관으로 밀었네. 근계관으로 밀었어? 네. 그러니까 원래 방정식을 fx라고 쳐봐. 오케이? 그럼 원래 f 알파, f 베타, f 감마가 0이잖아. 그지? 여기 모양만 조금 바꿔보자고. 어떻게 하면 될까? 어떻게 하면 x 자리에 x 알파분의 2를 대입했을 때 알파로 변하게 될까? 일단 분모에 x가 있어야겠죠. 그죠? 이렇게. 이해돼? 뭔 말인지 이해가 안 돼? 이해가 안 돼? 왜 분모 x? 아 역. 역수니까. 네. 그러면 여기다가 이렇게 집어 넣으면 알파분의 그러니까 x분의 1이니까 그지? 네. 결국 2분의 알파가 될 거 아니야. 맞지? 여기다 곱하기 얼마 해줘야 돼? 그래서 여기다 그냥 곱하기 6 대신. 이러면 여기다 알파분의 2 집어넣으면 뭘로 변해? 알파요. 베타분의 2 집어넣으면 베타요. 감마분의 2 집어넣으면 감마요. 그러면 얘는 알파분의 2, 베타분의 2, 감마분의 2를 다 근으로 가는 방정식이라고 말할 수 있어 없어? 있겠죠. 그래서 원래 식에다가 x분의 2 대입한 다음에 그거 정리하면 그게 우리가 찾고자 하는 방정식인 거예요. 그럼 x분의 1을 그냥 대입해요. 네, 대입한 거 보여드려요? 네. x 세제곱분의 8 더하기 x 제곱분의 16 더하기 x분의 8 더하기 1은 0으로 변하죠. x분의 2를 대입하면. 맞지? 양면에 뭘 곱해서 정리하면 좋겠어? x 세제곱 곱해서 정리하면 x 세제곱 플러스 8x 제곱 플러스 16x 플러스 8은 0이죠. 이게 x 세제곱 플러스 ax 제곱 플러스 bx 플러스 8인 거야. 맞아? 네. 더하면 얼마야? 24. 끝. 이렇게 풀고 넘어가셔야 해요. 실전이라면. 그래야 시간을 줄일 수 있습니다. 자, 다음에 뒤에 한 문제만 더 해볼게요. 39페이지에 67번 한번 봐보겠습니다. 67. 맞았어? 이거 맞았는데 쌤이 그러니까 이게 네 맞았어. 쉬운 만행의 풀이랑 기본적으로 알아야 될 방향의 풀이, 그러니까 나는 두 번째 풀이 좀 알았으면 좋겠어서. 열린 게 그러니까 이 문제의 가장 간단한 풀이는 이거야. 자, 일단 들어봐. x 세제곱 플러스 ax 제곱 플러스 bx 플러스 c는 0이야. 맞지? 네. 자, 얘 근이 1 플러스 루트 2i래. 자, 당연히 세트로 적어야 될 게 하나 있죠. 1마이너스. 그렇지. 1 마이너스 루트 2i도 근이겠구나 하는 걸 알 수 있어. 맞지? 네. 자, 그 다음에 나머지 하나. 무조건 실근이 하나가 있을 겁니다. 그걸 알파라고 해볼게요. 괜찮습니까? 3차 방정식은 모종의 이유로 반드시 실근 하나는 있어야 돼요. 오케이? 왜요? 모르셔도 돼요. 맞아. 3차 함수 모양 때문에 홀수차는 반드시 실근을 하나는 가요. 고2 때 배워. 고2 때. 고2 때 이건 명확하게 나오니까 굳이 지금은 아실 필요가 없을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얘랑 x제곱 플러스 ax였나? ax 플러스 12는 0이 공통인 근을 갖는데 맞아? 나도 되셔? 예. 자, 그러면 가장 간단한 해설은 이거예요.
A를 구해봅니다. 왜요? A가 뭐니까? 공통은 똑같으니까. 그지? A를 계산을 해보면 A는 어떻게 계산하면 돼? 다 더한 다음에 반대로 뒤집으면 되죠. 부호를. 그럼 뭐가 돼? 2 플러스 알파의 부호 뒤집은 거지. 그지? 마이너스 2 마이너스 알파가 돼. 맞나요? 다들 되셔요? 자, 그 다음 두 번째. 공통인 근이 얘라고 생각을 해보자. 자, 얘가 공통인 근이 될 수 있을까? 불가능하죠. 왜 불가능한지 아시겠어요? 얘가 근이면 당연히 얘도 근일 텐데 말이 돼? 안 돼? 말이 안 되죠. 그럼 곱이 12가 나올 수가 없으니까. 그지? 그러면 남은 유일한 경우의 수는 뭐밖에 없어? 알파가 공통이 됐다. 얘 한 근이 알파야? 어? 그럼 당연히 나머지 한 근은 뭐여야 돼? 네, 2지. 두 근의 합이 알파 플러스 2인 거잖아. 그지? 2여야 돼. 네. 두 근의 곱은 얼마야? 12죠. 2랑 알파랑 곱하면 얼마가 나와야 돼? 12. 알파는 얼마? 6. 그러니까 공통근은 6. 그리고 끝내는 게 가장 간단한 풀입니다. 가장 간단해. 이게. 이 이상 간단하게 풀 수는 없어. 그지? 근데 두 번째 풀이 조금 돌아가는 풀이긴 한데 두 번째 풀이도 알아두셨으면 좋겠어요. 왜냐면 이게 뒤에 나와. 뒤에 나올 거야. 뭐 너네 학교에서 내 출제를 할지는 모르겠으나 알아는 두면 좋은 내용이 공통근이라는 조건이 나왔잖아. 그치? 공통근이라는 조건이 나왔으면 너네 중학교 때 지난 시간에 설명해줬지만 이런 문제 본 적 있어? 없어? q는 0이랑 x제곱 플러스 qx 플러스 p는 0이 공통근을 갖는다. 자, 공통근 얼마냐? 하고 물어봤어. 얼마예요? 네, 1이에요. 어떻게 구해? 빼서 연립해서 구하. 공통근을 가진다 그랬으면 그러니까 평소 같으면 연립을 해 못해? 죽었다 깨어나면 못해. 야 이게 생각을 해봐. 서로 다른 방정식이 연립이 된다 그러면 우리가 뭐다가 이렇게 열심히 문제를 풀고 있겠냐. 그지? 그냥 x 세제곱 방정식 하나 있으면은 다른 x 세제곱 만들어가지고 지워버리면 되잖아. 그냥 돼? 안 돼? 안 돼요. 왜? 공통인 근이 아니기 때문에. 이걸 각각 성립시키는 x가 다를 수도 있잖아. 그지? 그럼 연립을 했을 때 의미가 없는 거지. 무슨 말인지 이해되셨죠? 그런데 얘는 지금 만약 공통인 근이 있다고 치면 뭐 할 수 있다고? 연립을 해도 괜찮다고. 오케이? 그럼 얘네들 지금 무슨 근을 가져? 공통인 근을 갖지. 그지? 그럼 뭘 할 수 있어? 연립을 할 수 있어요. 근데 이 상태로 연립을 하기가 조금 짜증나 안 짜증나? 짜증나요. 그래서 뭘 할 수 있어? x를 곱해요. 무슨 말인지 납득되셔요? 그 다음에 얘네 둘이 어떻게 하는 거야? 빼서 연립하는 거야. 그럼 앞에 두 개가 어떻게 돼? 다 소거돼. 뭐만 남아? b-12 x 플러스 c는 0만 남아. 자, 얘 근을 찾으면 이게 뭐라는 거야? 이게 공통근이야. 무슨 말인지 이해되셨어요? 그럼 얘 근을 어떻게 찾을까? 그러니까 실전에서 나보고 만약에 문제를 출제하라 그러면 나는 B, C를 줄 것 같아. 이렇게 풀 문제라. 무슨 말인지 이해됐어? 그리고 뒤에 가면 이렇게 안 풀면 안 풀리는 문제가 하나 나올 거야. 그치? 이것도 알아두셔요. 무슨 말인지 이해되셨어요? 근데 여기서는 그래서 B, C를 어떻게 찾냐면 B, C를 근계관을 이용해서 표현을 해내는 거야. 무슨 말인지 이해되셨어요? 그러면 근계관을 이용해서 B를 표현하면 뭐가 돼? B는 마일이니까 이렇게 곱해주면 되겠죠? 그죠? 예. 형은 뭐가 됩니까? 5 플러스 2알파 플러스 5 뭐 이렇게 쓸 수 있겠네요. 그죠? C는 곱한 거니까 마이너스 5알파겠네요. 맞죠? 자, 근데 얘네 둘의 공통근이 뭐였지? M이었지. 그래서 여기다 각각 다 집어넣고 알파 때려 박으면 2알파 플러스 5. 뭐지? 나 왜 다르게 했는데 답이 나오지? 이거 2알파 플러스 5 맞지? 이렇게 해서 하면 5고 이렇게 해서 하면 알파
그 다음에 어차피 뒤에 건 사라질 거니까 딱히 계산 안 와. 이렇게 계산하면 알파. 그러면 이어파 뭐지? 뭐지? 너왜 다르게 있는 것이 뭐? 처음에 네가 계산. 아휴. 진짜 그냥. 자, 그래서 x에다 알파 대입하면 이렇게 써질 거 아니야. 그지? 마이너스 5알파는 0. 맞지? 이거 풀면 2알파 제곱 마이너스 12알파는 0이죠. 그죠? 알파가 몇 또는 몇이야? 0 또는 6이네요. 맞죠? 0은 말이 돼, 안 돼? 말이 안 되지. 그지? 여기에 근도 돼야 되니까. 무슨 말인지 이해됐지? 그럼 답이 뭐밖에 안 돼? 6밖에 안 되는구나 하는 게 조금 돌아가지만 이렇게도 풀 수 있습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되셨죠? 공통인 근이라는 키워드가 나왔는데 이제 첫 번째 풀이는 뭐에 좀 더 집중한 거야? 아, A가 공통인에 좀 더 집중한 거야. 무슨 말인지 이해됐어? 나도 돼? 두 번째 풀이는 뭐에 집중한 거야? 아, 공통인 근을 갖는다네에 조금 더 집중한 거야. 무슨 말인지 이해되셨죠? 네. 둘 다 가능한 풀이이고 둘 다 나름대로 써먹을 때가 있어요. 아시겠죠? 기억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밑에 68번 거의 동일한 문제니까 그죠? 한번 풀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제 나머지는 다 해본 거니까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잠깐 쉬었다 갈까? 몇 시야? 아니네. 왜? 시간 좀밖에 안 흘렀잖아. 그지? 좀만 더 하고 쉬자. 오메가 혹은 오메가. 왜? 저 오메가가 제일 싫어. 오메가 제일 좋은데. 오메가 쉬운데? 사실 약간 오메가 허근 이런 걸 싫어요. 그냥 수학을 싫어하는 게 아닐까? 그것도 맞긴 한데. 혹은 오메가. 자, 혹은 오메가. 오메가의 성질. 오메가는 결국 기본적으로 뭐의 근입니까? x제곱 마이너스 1은 0의 근을 오메가라고 합니다. 또는 x세제곱 플러스 1은 0의 근을 오메가라고 하죠. 그죠? 자, 그러면 얘네들의 우리가 외워야 될 성질은 딱 세 가지밖에 없어. 세 가지만 외우면 돼. 나머지는 다 이거에 뭐야? 파생이야. 알겠지? 첫 번째, 결국 얘네들은 허근은 얘를 인수분해하면 x-1 곱하기 x제곱 플러스 x 플러스 1에서 나오는 거잖아. 그지? 자, 허근은 당연히 앞에서 나와 뒤에서 나와? 뒤에서 나오겠죠. 얘의 근을 오메가라고 부르는 겁니다. 맞죠? 그러면 1번 허근 오메가의 성질 1번 당연히 여기에 근이니까 여기다 대입하면 성립을 해야 안 해? 할 겁니다. 그래서 오메가 제곱 플러스 오메가 플러스 1은 0일 겁니다. 맞죠? 자, 2번 당연히 얘의 근이면 얘의 근도 될 거 아니야. 그치? 그럼 오메가의 세제곱은 무조건 얼마가 돼요? 1이 돼요. 맞죠? 3번 여기에 두 근이니까 그치? 여기에 한 근이 오메가야. 오메가가 허수잖아. 나머지 한 근은 자동으로 뭐라고 표현되겠어? 오메가 바라고 표현되겠죠. 그러니까 오메가 플러스 오메가 바는 얼마가 돼야 해요? 마이너스 1이 될 거예요. 맞죠? 오메가 곱하기 오메가 바는 뭐가 돼요? 예, 1이 돼요. 근과 계수의 관계에 대해서. 무슨 말인지 이해되셨죠? 나머지는 싹 다 얘 뭐야? 파생이야. 알겠지? 굳이 외울 필요가 없어요. 자, 그럼 이쪽은 비슷한데 약간 달라요. 나오는 원리는 똑같으나 식 모양은 조금 다르니까 다르게 나올 수밖에 없겠지. 얘는 x 플러스 1 곱하기 x제곱 마이너스 x 플러스 1에서 나오는 허근이잖아. 그지? 이 뒤에서 나오는 허근이잖아. 그지? 1번이 뭘로 변하겠어? 오메가 제곱 마이너스 오메가 플러스 1이 0이 됩니다. 맞죠? 네. 두 번째, 오메가 세제곱이 얼마가 됩니까? 이번엔 1이 아니라 마이너스 1이 되겠죠. 세 번째, 오메가 플러스 오메가 바는 얼마가 됩니까?
1이 됩니다. 오메가 반은요? 네, 1이요. 약간 다르죠? 약간 미묘하게. 뭔 말인지 이해되셨죠? 네. 자, 요거를 가지고 이제 문제를 풀어 나가야 됩니다. 아시겠죠? 자, 한번 해봅시다. 1번부터. 뭐 어떻게 하는지는 다 아시겠지만 그래도 한번 해봅시다. 더하기 오메가 제곱 플러스 오메가 제곱분의 1. 자, 그러면 이런 걸 계산을 우리가 하고 싶어. 그지? 자, 이거 계산하는 방법이 하나야? 아니면 되게 많을까? 되게 많아요. 이렇게 두 개 계산하고 이렇게 두 개 계산해도 되고 오메가 분의 1이랑 오메가 제곱분의 1 묶어서 계산하고 오메가 더하기 오메가 제곱 계산해도 돼요. 이거 묶어서 이렇게 묶어서 계산한다고 쳐도 방법이 되게 여러 가지가 있고, 오케이? 워낙 많아서 좀 몇 가지 보여줄게. 그냥 어떻게 생각하면 좋을지. 알겠지? 자, 1번. 이렇게 끊어서 한번 계산해 볼게. 무슨 말인지 이해되셨죠? 자, 그럼 오메가 플러스 오메가 분의 1이니까, 자, 얘부터 한번 계산을 해볼게. 자, 이거 어떻게 계산하면 좋을까? 자, 가장 속편한 방법은 뭐가 있어? 그냥 통분하시는 거죠. 그죠? 통분하면 어떻게 돼? 오메가 분의 오메가 제곱 플러스 1이 됩니다. 맞습니까? 자, 그 다음에 이 분자에 오메가 제곱이 있잖아. 이걸 어떻게 하는 거야? 뭐 여기서 오메가 제곱 플러스 1이니까 반대로 마이너스 오메가라고 생각하셔도 되고요. 그냥 어지간하면 오메가 제곱 대신에는 뭘 쓸 수 있다? 마이너스 오메가 마이너스 1을 쓸 수 있겠다라는 걸 이용을 해먹으셔도 돼요. 무슨 말인지 이해되셨죠? 어차피 결론은 어때? 똑같아요. 뭔 말인지 이해됐을까? 되니? 차수 떨구기 하겠다는 거야. 오케이? 그래서 오메가 분의 마이너스 오메가니까 얘가 얼마가 돼? 마이너스 1이 된다는 거지. 무슨 말인지 이해되셨죠? 자, 그러면 동일합니다. 오메가 제곱 플러스 오메가 제곱분의 1도 통분하면 오메가 제곱분의 오메가 4제곱 플러스 1이 되는데 오메가 4제곱 플러스 1은 오메가 4제곱은 뭘로 바꿀 수 있어? 오메가 세제곱이 얼마지? 1이니까 그냥 오메가로 고칠 수 있겠죠. 그래서 얘는 오메가 제곱분의 오메가 플러스 1이고요. 자, 분자를 바꿀까? 분모를 바꿀까? 분자? 그래, 분자를 바꿔보자. 그럼 오메가 플러스 1 대신에 우리가 뭘 쓸 수 있겠니? 여기서? 그쵸, 마이너스 오메가 제곱을 쓸 수 있겠죠. 그죠? 네, 그래서 얘가 뭐가 돼? 마이너스 1이 되더라. 그래서 둘 더하면 얼마겠다? 마이너스 1이겠더라. 자, 이게 방법 1번이야. 알겠지? 자, 여러분 들어보세요. 오메가 계산하는 방법은 저 세 가지 중에 하나만 쓰면 되기 때문에 되게 많아요. 아시겠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냥 평소에 하나로 방법을 정해서 밀어. 어지간하면 쭉쭉쭉 밀어. 알겠지? 무슨 말인지 이해되셔요? 그냥 어떻게 풀어도 솔직히 시간 차이도 그렇게 크진 않고 뭐 10몇 초 더 걸리는 거야. 그렇다고 뭐 엄청나게 복잡해지는 것도 아니고 계산이. 그죠? 그냥 똑같은 방법으로 어지간하면 다 대처를 해보세요. 아시겠죠? 근데 거기서 좀 단계를 높이고 싶으면 이런저런 방법을 다 시도해보면 좋아. 알겠지? 미리. 그래야 시험장에서 제일 빠른 방법으로 순간적으로 판단을 내려서 아, 이렇게 하면 빠르겠다 하는 게 이제 보여요. 아시겠죠? 자, 두 번째는 이건 제일 단순 무식한 방법이지 제일 간단한 풀이는 아니야. 그지? 제일 간단한 풀이는 뭘까? 자, 오메가 분의 1 대신에 뭘 쓸 수 있을까? 여기서 양변을 뭘로 나누면? 오메가로 나누면 얘 대신에 오메가 바를 쓸 수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그러면 얘가 뭘로 변해요? 오메가 플러스 오메가 바로 변해요. 맞습니까? 그러니까 얼마예요? 마이너스 1이요. 끝. 오케이? 자, 그럼 얘는 어떻게 하면 바꿀 수 있을까? 선생님 얘는 오메가 제곱이라 저게 안 통할 것 같은데요. 맞아요? 틀려요? 맞아요. 당장은 안 통해요. 그러면 오메가 제곱 대신에 우리가 오메가 제곱 대신에 뭘 쓸 수 있을지 고민을 해보는 거야. 자, 이 말을 몇 번 써? 2번 성질을 써먹을 거야. 오케이? 2번 성질을 어떻게 써먹을 건데? 자, 오메가 제곱을 만들고 싶잖아. 그지? 양변을 뭘로 나눠버려? 오메가로 까버려요. 그러면 얘가 오메가 분의 1이랑 똑같아.
뭔 말인지 이해돼? 그럼 오메가 제곱분의 1은 여기 양변을 뭘로 나누면 쉽게 만들 수 있어? 제곱으로 나눠버리면 쉽게 만들 수 있지. 그럼 얘는 뭐랑 똑같아? 얘는 오메가랑 똑같아 사실. 그러니까 얘랑 계산한 게 서로 결과가 어떨 수밖에 없는 거야? 똑같을 수밖에 없으니까 답이 얼마다? 아, 마이너스 1이다. 라고 하고 넘어가시는 게 솔직히 말하면 제일 간단하겠죠. 그죠? 다음 되시죠? 자, 이렇게 계산하셔도 되고 선생님 저는 이렇게 하기 싫은데요? 저는 이렇게 분수는 분수끼리 그다음에 분수 아닌 놈들 그 약간 다항식 같은 놈들은 다항식끼리 묶어서 계산할 건데요. 상관없어요. 자, 오메가 제곱 플러스 오메가는 얼마야? 얘랑 얘는 계산하면 그래 마이너스 2 똑같이. 어떻게 계산해도 답이 쉽게 나와 안 나와? 나오는 거야. 쫄지 말고 일단 계산하시면 돼요. 아시겠죠? 근데 단 결국 다 어디서 튀어나오는 거다? 이 세 가지 안에서 나오는 거다. 이 세 가지는 반드시 외우고 계시던가 아니면 오메가 문제가 나오면 시작하자마자 쓰고 시작해. 알겠지? 이제 참고로 나는 얘는 외워. 얘는 외워. 얘는 나도 안 외워. 그래서 써. 나오면 바로 써. 알겠지? 근데 어떻게 유도되는지 아니까 요거 세 개는 그냥 바로 쓸 수 있잖아. 그지? 이 정도는 할 수 있잖아. 샌드위치를 먹어서 그런가? 식곤증이 몰려오는 것 같아. 아니 잠을 못 자. 잠을 못 잤어? 그러니까 좀 숙제를 미리미리 하지 그랬니? 왜 사람들은 항상 같은 실수를 반복할까? 그지? 숙제를 미리미리 해놓으면 잠도 푹 잘 수 있지. 그지? 닥쳐서 하면 공부 효율대로 떨어지고 이제 하늘 같은 선생님 잠도 방해하고, 그지? 이거 안 돼요. 자지 마세요. 자, 봅시다. 2번. 이건 좀 말로만 하고 넘어갈게요. 기억. 맞아, 틀려? 틀렸죠? 그죠? 대놓고 틀렸죠? 니은. 맞아, 틀려? 맞죠? 자, 여러분. 이거 하다 보면, 이 오메가를 계산을 하다 보면 뭘 계산해야 될 일이 많아요? 3으로 나눈 나머지를 계산을 해야 될 일이 많아요. 그죠? 왜냐면 얘는 3수단이기 때문에. 그죠? 3으로 나눈 나머지 빨리 계산하는 방법. 3개 다 합쳐서. 그렇지. 3개 다 합쳐서 3으로 나눈 나머지가 그냥 3으로 나눈 나머지랑 똑같습니다. 그죠? 네, 2023이면 다 더하면 얼마지? 7. 7. 네? 8이지 2023이면. 아 7이네. 뭔 소리야. 너 구몬 따로 사. 알겠지? 구몬 학습지 사가지고 연습해. 잘못 안 돼. 어? 잘못 안 돼. 7 나누기 3 얼마? 나머지 1이죠. 그래서 얘는 3으로 나눈 나머지가 1인 겁니다. 그러니까 오메가랑 똑같겠죠. 그죠? 니은 맞다. 아 미친. 디귿 틀렸죠? 대놓고. 네 선생님. 리을 202. 그냥 나는 이렇게 풀거든. 참고로. 자 얘들아 이거 한 개수가 총 몇 개야? 202 5개죠. 3으로 나눈 나머지가 몇 개예요? 0. 맞죠. 그러니까 0이죠. 그래서 맞다 이거. 무슨 말인지 이해되니? 그냥 처음에 붙어있는 게 1이면 따로 빼서 생각하지 말고 그냥 껴서 생각해도 돼. 껴서 총 개수로 그냥 세워리세요. 무슨 말인지 이해되셨죠? 예. 그게 싫으시면 그냥 1 따로 떼고 생각하셔도 무관합니다. 대신 그러면 마지막에 1 더하는 거 까먹지 마시고요. 오케이? 자, 미음 2022 3으로 나눈 나머지가 얼마야? 0이죠? 그럼 다 얼마겠어? 0입니다. 끝. 오케이? 네. 별거 없죠? 그죠? 네. 알겠습니다. 3번. 기억 니은은 뭐 안 할게요. 이제 괜찮죠? 디귿만 한번 해볼게. 디귿만. 한 번에 디귿. 마이너스 오메가가 마이너스 1의 n제곱은
오메가 바분의 오메가의 n제곱이라고 합니다. 맞나요? 자, 그러면 일단 이 모양으로 이거를 계산을 하려면 빡세 안 빡세? 빡세죠. 그죠? 물론 선생님 저는 아닌데요. 저는 계산 개 잘하는데요. 하시면 뭐 그냥 하셔도 되고요. 계산이 그렇게 자신 있으시다면. 근데 대부분은 이 상태에서 계산을 하는 건 좀 빡세겠죠. 그죠? 그러면 모양을 좀 바꿔놓고 계산하면 좋겠지. 그지? 자, 그러면 왼쪽을 바꾸고 싶어. 자, 1, 2, 3 중에 뭐 쓸래? 3번이 제일 낫겠지. 그럼 3번에 합 쓸래? 곱 쓸래? 당연히 합이 낫겠죠. 그럼 마이너스 오메가 바 마이너스 1 대신에 우리가 뭘 쓸 수 있겠습니까? 그렇죠. 오메가를 그냥 쓸 수 있겠죠. 그래서 얘는 오메가의 n제곱으로 고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납득되시죠? 자, 우변은요. 오메가 플러스 오메가 바가 얼마지? 마이너스 1이죠. 그래서 얘는 마이너스 오메가의 n제곱으로 고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맞습니까? 자, 이게 성립하래. 자, 딱 찍어봐. 애니우스. 그렇지. 짝 쓰면 되겠지. 정말 이해되셨죠? 총 몇 개? 25. 끝. 50 이하의 짝수는 25. 그렇지. 자, (4번) 자, 오메가 모양이 조금 이상해요? 안 이상해요? 오메가 모양들이 조금 이상해요. 그죠? fn이 어떻게 생겼니? 하니까 오메가의 2n 분의 오메가의 n 플러스 1이라고 합니다. 모양이 조금 더럽게 생겼어요. 그죠? 자, 그러면 이런 건 어떻게 해야 될까? 자, 아니요. 쫄 필요가 없어. 왜? 몇 개만 해보면 돼? 딱 3개만 해보면 돼. 왜요? 오메가는 3순환이거든요. 그죠? 세제곱하면 어차피 1돼서 돌아온단 말이야. 그지? 그지? 안 잤어요. 그러니까 오메가랑 오메가 4제곱이랑 어차피 똑같고 오메가 7제곱이 다 똑같잖아. 그치? 그러니까 어차피 3번 가면은 자기 자신으로 되돌아와요. 그럼 지금 이 문제처럼 F1부터 F100까지 더 해보래. 그지? 자, 이런 거 계산할 때 굳이 내가 꾸역꾸역 다 계산해볼 필요가 있어 없어? 없어요. 처음 몇 개만? 3개만 똑바로 계산을 해보시면 된다 이거야. 자, 알겠지? 계산 팁 하나 더. 얘들아, 보기를 봐. 영원 3개 묶으면 뭐가 될 것 같아? 네, 0돼요. 같지 않아? 그지? 그럼 답은 뭐겠어? 아니지. 하나 남겠지. 그러니까 F100 여기다 얼마 집어넣은 것만 찾으면 돼. 그치? 100 집어넣은 거 찾으면 되는데 100 집어넣은 건 어차피 얼마 집어넣은 거랑 똑같을 거야. 그러니까 1 집어넣은 것만 찾으면 돼. 뭔 말인지 이해되셨어요? 납득되셔요? 네. 자, 그러면 여기다가 1 집어넣으면 뭐가 돼요? 오메가 제곱분의 오메가 플러스 1이죠? 이거 얼마예요? 마이너스 1이죠? 저기 있죠? 1번 성질 쓰면. 그죠? 네. 답이 얼마예요? 2번. 네. 이건 너무 개 날먹이잖아. 그지? 그래도 3개 더해서 왜 0이 되는지 정도는 찾아보자. 그치? 자, 이게 F1이야. 맞지? 이제 F2 찾아보자. F2는 오메가 4제곱분의 오메가 제곱 플러스 1이야. 맞지? 자, 오메가 4제곱을 뭘로 고쳐? 오메가로 고쳐. 그럼 이거 뭐야? 마이너스 1이야. 맞죠? 이것도 1번 성질 쓴 거예요, 그냥. 납득되시죠? 네. 자, 3번, n에다가 이거는 얼마 집어넣어? 3 집어넣어. 1분의 1 플러스 1 얼마야? 그냥 대놓고 2죠. 그죠? 얘네 셋 더하면 얼마야? 0이네요. 끝. 그래서 첫 번째만 남기면 되겠다. 3개씩 묶어서 더하니 얼마가 되므로 0이 되므로. 항상 오메가에 관련된 이런 복잡한 모양이더라도, 그지? 딱 몇 개만 똑바로 계산하면 끝나는 거야.
세 개만 똑바로 계산하면 끝나는 거야. 왜? 주기성을 가지니까. 뒤는 어차피 다 똑같을 거거든. 그지? 세 개 더한 게 어지간하면 얼마야? 0이야. 어지간하면. 그렇지만 가끔 아닐 때도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함부로 재단하시면 안 돼요. 아시겠죠? 네. 자, 잠깐 쉬었다 갈까?